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응용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에, 자, 응용 프로그램에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에펙이 지금 24버전이네. 일단 최고 버전에다가, 최고 버전에 폴더가 있을 거예요. 폴더 찾으세요. 움직여서 폴더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플러그인이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다시. 자, 요게 이제 빡빡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잠시 내리고요. 요 파일을 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 놓으세요. 밖에 끄집어내 놓으세요. 요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 파인드에 보시면 여기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없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클릭. 응용 프로그램 클릭. 마우스 움직이시면 여기 보면 애프터 이펙트 최고 버전 이거 2024가 있다 그죠? 2024 버전에다가 폴 파인드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플러그인즈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플러그인즈 더블 클릭. 자, 요거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암호 뭐 넣어야 돼요? 이건 컴퓨터 암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이 상태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열어볼게요. 자, 요거는 임시로 끄시고, 자, 뉴 프로젝트 누르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뉴 프로젝트 있죠. 자, 그렇게 좌측 상단에 보면 영어로 한글로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뉴 프로젝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자, 뉴 컴포지션 눌러서 여기다가 자, 이건 저장 안 하셔도 돼요. 테스트만 해봅시다. 테스트. 그 다음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요거는 커스텀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사이즈 요거는 우리가 릴스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텍스트 모션이기 때문에 그냥 10초짜리로만 하시면 되고 프레임도 24나 25 하시면 돼요. 눌러가지고 25나 24 하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이미지가 몇 장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1초에 25장이 짜르륵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레졸루션은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모니터 프리뷰로 사이즈에서 얼마나 퀄리티로 보여주는 의미니까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충분히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는 00000인데 요건 뭐라 그랬죠? 맨 앞에가 시간,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의 땡땡이 분, 세 번째 땡땡이 초, 맨 마지막 땡땡이 뭐 프레임. 이게 25라고 돼 있다 그죠? 25가 딱 되는 순간 1초가 올라가.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시간 개념도 되겠죠, 그죠? 그럼 도레이션은 내가 생성해야 될, 작업해야 될 환경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 지금 여기에 10돼 있다는 건 뭐예요? 10초짜리라는 거. 내가 작업할 영상의 길이는 10초짜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10초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요 작업을 하는 배경의 색을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러니까 에펙에서 작업을 해서 렌더링 걸면 이 색이 활용성 있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 파일, 컴포 파일을 프리미어 파일이나 딴 데 연동하게 되면 까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 이해하시고 그냥 저는 그레이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색이나 어두운 색을 놨을 때 중간 정도 색깔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니까 작업할 때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레이 계열로 하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아까 풀 작업한 게 이거예요. 풀. 여기 지금 여기에 컴포지션 프리뷰 그죠? 모니터라고 하면은 여기 뭐 풀로 돼 있다 그죠? 그래서 해상도 최고로 보여주는 거. 해상도 최고로 보여주는 거. 하프는 반 정도 해상도. 그 다음에 서드는 3분의 1 정도 해상도. 눌러서 쿼드는 4분의 1 정도 해상도. 이게 왜 필요하냐면 물론 오토로도 됩니다. 이렇게 오토 넣어두면 지가 알아서 해상도를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프리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펙트 효과나 작업의 용량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렌더링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죠?
풀로 하면은 깨끗하게 보여야 되니까 렌더링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동으로 조절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렌더링 빨리 하기 위해서 서드나 하프로 이렇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토로 해놓고 혹시나 나는 풀로 시각적인 효과를 명확하게 보고 싶어 그러면 풀로 해놓고 프리뷰를 보는 거고 그게 보는 게 힘들면 그죠? 하프나 서드나 쿼터로 가면 됩니다.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해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테스트를 할 건데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 애니메이션 가면 여기 오면 롱 섀도우라고 있죠. 이건 롱 섀도우입니다. 롱 섀도우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방금 설치했던 세이버가 안 보인다 그죠? 자 그거는 어디 가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이펙트 프리셋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닫혀 있을 거예요. 닫혀 있는 친구들 눌러서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없는 친구들은 어디로 간다? 윈도우로 가셔서 여기 보면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커맨드 5번입니다. 윈도우 창에는 모든 패널들을 내가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롱 섀도우라고 치보세요. 영어로 LONG. 자, 그럼 롱 섀도우라고 이렇게 떴다 그죠? 자, 그럼 롱 섀도우가 떴어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를 하나 써볼게요. 자, 여기 텍스트를 쓰는 거는 T 눌러서 여기 위에 풀다운 메뉴 중 자, 킥 아이콘에서 T 눌러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빈 공간 레이어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뉴 텍스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레이어 가셔서 뉴 풀다운 메뉴에서 레이어 가셔서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한 거 쓰시면 돼요. 편한 방법 뭐가 제일 편할까요?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뉴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죠? 왜? 대부분 모든 작업 요 아래에서 작업되니까 요거는 보는 데고 시각적으로 보는 데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우스 뉴 텍스트 자 롱 섀도우 자, 이 폰트는 어디 간다고? 폰트 여기 보시면 캐릭터라고 있어요. 캐릭터 여기에 이제 폰트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폰트 설정, 폰트 사이즈, T 되는 게 폰트 사이즈입니다. 자, 캐릭터는 여기 폰트라고 돼 있을 한글로 뭐로 돼 있지? 여기 캐릭터 CHAR 여기 없는 친구들은 또 어떻게? 윈도우 가셔서 요거 치면 되죠. 그죠? 단축키 커맨드 6번. 커맨드 6번이고요. 자, 여기에 폰트입니다. 폰트 종류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별표 모양 파랗게 되어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별표 모양은 내가 자주 쓰는 혹은 즐겨 쓰는 폰트들을 이렇게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찾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보면 필터에 보시면 여기 별 모양이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내가 체크해 놓은 별 모양의 폰트만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찾기가 쉽겠죠. 왜냐면은 이게 폰트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자주 쓰거나 내가 좋아하는 폰트나 이런 스타일료는 하나씩 정도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은 나중에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 폰트나 제가 이렇게 하나를 했어요. 그럼 이게 폰트 사이즈입니다.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모양이 생기면 왔다 좌우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면서 측정도 가능하고 사이즈 변형도 가능하고요. 혹은 클릭하셔서 직접 수치를 써도 됩니다. 클릭해서 수치를 클릭을 해서 직접 수치를 써도 됩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줄간입니다. 줄간. 이것도 줄간은 나중에 그냥 오토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하나 더 같은 요 레이어에다가 같이 하나 더 쓸 때 요 줄간을 쓰는 겁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요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면 스트로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스트로크 PX 돼 있다 그죠? PX 요거는 굵기 픽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 그죠? 요거 사이즈 올려주면 어때요? 바로 옆에
라인이 생기죠. 그죠? 이게 스트로크라는 겁니다. 스트로크. 여기 지금 빨갛게 제가 라인이 생겼죠. 그죠? 이게 스트로크라는 겁니다. 스트로크. 자, 그리고 만일에 이게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이거 아무리 만져도 변화가 없어요. 항상 요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다 쓰고 나서 변형 줄 때는 선택 툴로 되어 있어요. 선택 툴. 요거 셀렉션 툴. 요게 V입니다. V인데, 자, 셀렉션 툴로 되고, 여기 외곽 라인에 빨갛게 이렇게 포인터가 있을 때, 여기서 실질적으로 조절을 해야지만 텍스트 안에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롱 섀도우를, 자, 여러분들이 해당 파일에다가 적용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된 상태에서, 보세요.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해당 이펙트를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요때 마우스를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레이어에 롱 섀도우 있죠. 텍스트 밑에 타임라인에 여기다가 마우스 왼쪽 눌러서 이렇게 밀어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편한 건 뭐예요? 레이어 선택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림자 각도 잡아주는 겁니다. 오파시티는 투명도, 컬러는 그림자 색상. 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요것만 있어도.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텍스트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뉴에 있는 풀다운 메뉴 레이어에서 뉴 텍스트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킥 아이콘에서 T 모양 요거 요 텍스트 클릭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제일 빠른 건 뭐냐면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뉴 텍스트. 자, 섀도우 이렇게 텍스트를 썼습니다. 텍스트는 자, 선택 툴로 바꾸고요. 여기 있는 캐릭터에서 폰트 모양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폰트 모양 바꿀 수 있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스트로크도 빼볼게요. 그냥 클릭하면 빠지고요. 만일에 내가 스트로크를 이렇게 넣었어요. 컬러를 바꾸고 싶으면 클릭하셔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클릭하셔서 얼마든지 스트로크의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스트로크이 글자를 이렇게 치고 들어갔죠. 그죠? 그죠? 이런 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스트로크 옆에 보면 fill of strok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면을 덮어서 스트로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stroke of fill, 스트로크이 면 위에 간다는 건데 요거를 다 all로 해주시면은 글자가 안 가려지고 스트로크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all fill of stroke 요걸 해주시면은 전체가 다 스트로크이 위에 있고 그 다음 필의 면의 색깔은 위에 있고 스트로크의 요거는 뒤에 있어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히고요. 자, 여기다가 그림자 효과는 어디서 이펙트 프리셋에서 롱 치면은 롱 섀도우라고 있다 그죠? 요거를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다가 끌어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끌어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롱 섀도우 여기 선택되어 있죠. 그죠? 그냥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선택되어 있는 거에다가 명령이 들어가는 거니까 더블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딴 거 손대지 마시고요. 여기 첫 번째 있는 여기에서 디스턴스가 그림자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힘 조절 되죠. 그죠? 이게 그림자의 길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앵글은 그림자가 나가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의 그림자가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컬러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그림자 컬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요 스트로크의 그림자하고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명도 조절해서 입체감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죠? 입체감 있는 글자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모든 이펙트 컨트롤 창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펙트 컨트롤 창 찾으시고 여기 눌러서 이렇게 찾아도 되고 화살표 보이죠? 그죠? 아니면 윈도우 가셔서 이펙트 컨트롤 창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뜹니다. 활성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딴 거는 두시고 요 첫 번째 거에서만 해봅시다. 스타바치 아이콘 모양의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요 시간대에 이만큼 수치를 너는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패널들이 지금 보이는 친구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친구들 있죠. 그죠? 밖에 나와 있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이 녀석을 끌어다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돼. 글자를 눌러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언더 그럼 이렇게 밖으로 나오죠. 그죠? 요거는 눌러서 글자를 눌러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는 게 뭐냐면 그 라인 선상에 혹은 그 위치에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글자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이렇게 같은 라인 선상에 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키프레임은 뭐라 그랬어요? 그 녀석이 그 시간대에 이 명령값, 명령 메뉴의 명령값을 기억하는 거를 기억하게끔 좌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보시면 이 좌표는 요 밑에 타임라인에 보시면 인디게이트가 있죠. 요거를 인디게이트라고 했고요. 이 인디게이트 위치에 설치되는 거고 움직일 때는 요 위에 있는 파란색 플레이 헤드라고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플레이 헤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우스 왼쪽 누르면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앞에까지 쫙 당겨 놓고 자, 디스턴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파랗게 활성화가 됐죠. 그럼 이제 이게 저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녹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키프레임이 안 보인다. 그죠? 여기 키프레임을 보여주는 거는 해당 명령의 키프레임을 찍었을 때 보여주게 하는 거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에서 U, 단축키 U, 한글로 돼 있으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U 눌러주면 디스턴스의 키프레임이 이렇게 박힌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을 자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디스턴스를 0으로 해볼게요. 0.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1초까지 움직일 건데 스냅이 걸려서 이렇게 자동으로 잘 되지만은 만일에 정확한 시간대 갖고 싶으면은 여기 보면 타임 코드가 있어요. 좌측 레이어에 보시면 숫자 있죠? 숫자. 여기 숫자 있죠? 자, 요 숫자 클릭하시고 1 치고 뒤에 마침표 눌러주면은 초입니다. 초 단위로 이동합니다. 그냥 1 치고 엔터 치면 프레임 단위로 움직입니다. 뭐가? 플레이 헤더가. 플레이가 인디게이터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 마침표 엔터 치면 1초로 갔죠. 요때 디스턴스를 그러면 지금 어때요? 첫 번째랑 두 번째 키프레임이 있다는 거는 0에서 20까지 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시간대에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프리뷰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다는 걸 수가 있죠. 쭉. 그죠? 자, 요게 용 섀도우를 이용해서 내가 키프레임, 이거는 다른 것도 오파시티도 가능하고요. 컬러도 가능하겠죠. 컬러도 체크해 놓고 컬러를 A에서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까지 컬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스타바치 아이콘이 있다는 거는 모든 거를 변형을 줄 수 있어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줄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모션이라고 하고 여기 찍혀 있는 걸 이걸 뭐라 그러는다?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꼭. 요 마른 모로 파랗게 보이는 요거 선택됐을 때 보이는 거는 키프레임이고요. 마우스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전체가 드래그 됩니다. 선택됩니다.
하나씩 선택할 때도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 이 녀석들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올려놓고 시간대 조율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뭐였어요? 도형을 그리는 거였어요. 자, 도형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뭐냐면은, 해당 이렇게 지금 롱 섀도우에 텍스트가 선택됐을 때 도형을 그리게 되면 그게 마스크라는 게 됩니다. 마스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구멍을 뚫는 개념. 내가 보이고자 하는 데만 보이게끔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택하지 말고 그냥 여기 위에 풀다운 메뉴 도형 있죠, 그죠? 요걸로 그리게 되면 도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선택 안 됐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클릭을 해서 그릴 건데 정확하게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똑같은 정원으로 클릭하고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먼저 마우스 왼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서 커맨드 키는 중앙에서부터 그려지게끔 만들어주고요. 쉬프트 키 눌러주면 가로 세로 비율을 같이 되게끔 해줘요. 이때 마우스 왼쪽은 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그려줍니다. 이만큼 찼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 마우스를 떼면 됩니다. 키보드도 손 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한테도 롱 섀도우를 넣고 싶어요. 롱 섀도우를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롱 섀도우를 그려야 되겠죠? 넣어야 되겠죠? 어디다가? 여기 레이어에다가. 자, 이펙트 프리셋 누르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여기서 롱 섀도우를 선택돼 있다 동그라미, 그죠? 더블 클릭. 자, 근데 나는 라인이 아니고 완전히 하얗게 찬 거는 위에 보시면 fill, 이게 면입니다. 칠, 한글로 칠 또는 면이라고 인식하면 되고요. 스트로크는 라인, 그 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 녀석을 fill은 글자를 눌러보면 이거를 어떻게 쓸 건지가 나오고, 여기 지금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고 OK를 하면 칠한 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거 찾다, 그죠? 요걸 체크해 주니까 없어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스트로크를 쓸 거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해놓고, 자, 글자 눌러서 요 체크 말고 요거를 솔리드 컬러를 눌러주면, 이걸 누르면 없어지죠. 체크를 해주면 선이 생기는데, 이렇게 굵기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PX 옆에 숫자 보이죠? 그죠? 스트로크 웨스, 이게 굵기입니다. 굵기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찬가지 롱 섀도우처럼 그림자를 넣을 건데, 선택한 상태에서 롱 섀도우를 그림자를 더블 클릭해요. 자, 그러면 이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림자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나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빼니까 어때요? 글자를 덮었죠. 그죠? 덮게 되죠. 근데 구멍이 이렇게 비었으면 좋겠어. 자, 비었으면 좋겠다는 게 뭐예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는 뭐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이게끔 또는 보이지 않게끔 해주는 겁니다. 요 안에 지금 블랙을 안 보이고 밖에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요 안에다가 마스크를 씌우면 되겠죠. 그죠? 자,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은 해당 레이어에다 씌워야 되는데 여기다가 씌워도 되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뭐가 된다? 마스크가 된다고 했어요. 선택하시고 중간에서 눌러서 당기면서 커맨드 키, 키보드에서 커맨드 키, 시프트 키 같이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상태에서 아니다, 바로 합시다. 바로 해야지 마스크가 되니까. 요 상태에서 다시 눌러서 당기면 요렇게 되죠, 그죠? 요거를 그릴 때 잘 맞춰서 당기면서, 자, 이거 지금 현재 이클립스로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쭉 그릴 것 같아요. 계속 도형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폴더 안에 쏙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프리컴프라는 겁니다. 프리컴프. 자, 선택된 상태에서 커맨드 키, 시프트 키, 단축키 영어 C 요거 세 개를 같이 눌러줍니다. 땅. 동시에 안 눌러도 돼요. 누른 상태에서 커맨드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C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프리컴프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move all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고요. OK 눌러줍니다. 자, OK 누르니까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요 위에다가 뭘 하느냐? 커맨드 시프트 도형 툴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런데 그림자가 꼭 안에가 보인다, 그죠? 그죠? 그럼 옆에 보면 인버티드 요걸 체크를 합니다. 안전을 체크했어. 자, 그런데 지금 모양이 좀 삐딱하다, 그죠? 그죠? 도형 툴 여기 선택 툴로 바꿉니다. 위에 아이콘 단축키 V고요. 여기 보면 라인이 마스크 라인 보이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놓고 싶으면 온라인 가셔서 중앙정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린 친구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린 친구들. 이렇게 그려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선택하고 나면 요 라인이 보일 거예요. 요 라인이. 요거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요 라인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요 라인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프트 키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요. 모서리에서 하는 겁니다. 모서리에서.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하고 안 된 친구들 봐줄게요. 가서. 자, 여기서 했는데 나는 그림자를 조금 바꾸고 싶어. 컬러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동그라미라고 해 만들어 놓은 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앞전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쉐입 레이어를 선택하면 다시 여기서 컬러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자 라인에 화살표를 내려서 컨텐츠 가셔서 add 여기 보면 add 있죠? add 컨텐츠 화살표를 내리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화살표 컨텐츠 add 옆에 화살표 클릭 그린 패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린 패스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그린 패스가 생겼다, 그죠? 그린 패스가 생겼죠. 자, 요거를 화살표 내리고요. 스타트를 10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키프레임 잡고요. 쭉 올려서 1초에서 다시 0으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걸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설정이 조금 그래서 이건 하지 맙시다. 트림 패스는 하지 말고요. 기다리세요. 자, 트림 패스는 지울게요. 지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테스트에서 그림자 나오고 나서 여기서도 그림자 나오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스턴스 클릭 이번에는 2초에서 자, U 눌러서 요거는 지우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 상태 다시 돌아가면은 섀도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자, 저게 지금 보시면은 저는 3초까지만 플레이가 되게끔 해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워크 에리어라는 겁니다. 마우스로 왼쪽으로 중간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위치를
플레이되는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 녀석을 뒤에를 마우스 끝으로 왼쪽 마우스 눌러서 하면은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플레이 헤드고요. 플레이 헤드를 조절을 하면 내가 지금 3초 이후로는 멍하게 있으니까 4초까지만 딱 해놓으면은 4초에서 플레이가 빨간색 지나간다. 다시 0초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에펙으로 결과물을 이제 렌더링해서 뽑아야 되겠죠. 그죠? 뽑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일로 가보세요. 파일로. 자, 4초까지만 렌더링 될 겁니다. 저는. 자, 파일로 가시면은 자, 여기 보면 임포트, 익스포트가 있는데 임포트는 불러오는 거고 익스포트는 뭐예요? 내보내는 거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다? 저 위에 위에 풀다운 메뉴, 위에 풀다운 메뉴에서 익스포트. 자, 익스포트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쓰는 스타일입니다. 원래는 미디어 인코드라는 걸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렌더 큐라는 게 있습니다. 렌더링 하기. 이게 렌더링 하기인지. 이거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렌더 큐 창이 패널이 이렇게 활성화됐죠. 렌더 큐, 어도비 파일에 익스포트에 add to render queue, add to render queue라고 돼 있을 거예요. 내보내기, 렌더로 내보내기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대신에 테스트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테스트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고 파일에 익스포트에 add render queue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렸어요. 자, 딴 거 없어요. 베스트 세팅 이렇게 있어요. 이 파란색 글자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서 베스트 세팅 글자를 클릭을 해서 클릭. 자, 요 창이 떴어요. 요거는 베스트 풀 요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 창이 또 어디서 열리는지 모르지. 그죠?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해야지. 자, 파일. 자, 익스포트 요거 보내고 나면 여기 보면 베스트 세팅이라는 글자 있고 밑에 하이 퀄리티 그 다음에 not yet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베스트 세팅 눌러서 요 두 개만 확인하세요. 베스트인지 풀인지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그 밑에 하이 퀄리티 되어 있죠. 클릭. 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밑에 하이 퀄리티 클릭, 파란색 글자 클릭. 자, 맨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킥 타임을 안 합니다. 클릭하셔서 H.264로 갑니다. H.264. H.264. 킥 타임 눌러서 H.264. 딴 거 손 안 대셔도 돼요. 요거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H.26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ot yet 돼 있는 거. output to 돼 있죠. 옆에 글자. 파란색 글자 클릭. 자, 저장 경로는 자기 이름 적고요. 저장. 여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요 오른쪽 밑에 보면 렌더라고 돼 있죠. 렌더. 오른쪽 밑에 보면 렌더라는 아이콘이 반짝반짝 하죠. 렌더라는 글자 반짝반짝하죠. 요거를 클릭을 해줘.